네, 코스닥이 2.6% 정도까지 탄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는 690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장 상당히 활기찬 흐름인데요.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키워드 놓고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주말 동안에 전해진 소식들이 모두 희소식으로 시장에서는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도 좀 나온 모습이고요. 영국의 총리 경질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의 가능성이 정부 쪽으로부터 나오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증권주들 다 대부분 좀 급반등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성장주들 이런 쪽들로 인해서 좀 기술주와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시장 반등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죠. 네, 정부에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을 긴급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 후반에 약세 움직임 보여줬던 건설, 금융 섹터 반등 분위기 뚜렷한데요. 과연 이것으로 우리의 걱정이 모두 다 좀 무마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증시에 미치는 영향 짚어주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롯데건설이라든지 태원건설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 강원도 쪽의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이게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 PF 관련해서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상당히 조금 부족해서 경색이 되는 모습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일단 정부가 한 50조 플러스 알파로 채권 시장 안정기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태에 좀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문제로 많이 급락했던 증권주들하고 건설주들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한 굽이 넘겼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이라든지 증권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좀 겪었고요.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안 좋은 부분들이랑 채권 손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컸었습니다. 단숨에 뭔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이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 이런 걸 좀 차단해 줬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건설주들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도매금으로 같이 빠졌던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쪽들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DLENC 이런 쪽들도 오늘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려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되 그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진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월스트리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도 반응이 좋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낙폭과대 성장주 섹터 반등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반등 움직임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 경색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경색에 우려감이 커진 이유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빠르고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달러로 인한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힘들고요. 전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일단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경기 시장 침체로 이끌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11월에는 75bp지만 12월에는 50bp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5, 75를 예상했던 상황이 75, 50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뒤에 이제 내년 초가 문제가 되겠죠. 내년 초에도 어느 정도 보폭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동결을 갈 것이냐, 아니면 소폭 인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악화됐던 투심에는 다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영국 총리 교체하는 부분들도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유럽도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미국의 또 접촉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또 전쟁 관련한 희망적인 회로를 좀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일단 연준의 금리 조절 속도로는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키고 미 국채 금리의 급등을 좀 완화시키면서 글로벌 시장한테는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를 계속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동안 금리 인상 급등세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던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 이런 쪽들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학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랫폼 섹터라든지 뭐 게임, 엔터, 컨텐츠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스크가 과하게 부각이 되면서 급락했던 해당 섹터 안에서 긍정적인 실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선별한 투자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뤄봤던 키워드와 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 여기에서 또 건자재, 기계 섹터까지, 중장비 섹터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섞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섞여져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쪽과 러시아의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커지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건설 PF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건설 기계 섹터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라든지 그런 원자재 관련 섹터주들도 많이 하락했었고요. 특히 또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이런 쪽들이 계속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가장 강하게 오른 섹터가 시멘트 섹터입니다. 뭐 성신양에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고려 시멘트도 20%, 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14%, 삼표 시멘트도 10% 이런 식으로 시멘트,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원재료 업체들이 다 급등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경색에 대한 우려가 나중에 혹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대부분의 관련 건설 관련 기계 섹터에서 특히 이제 소재 섹터 쪽으로 가면 시멘트, 레미콘 이런 쪽들이 가장 지금 탈탁을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계 섹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접촉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최악의 지금 섹터한테 기대감을 주는 호재성 뉴스라고 보신다라면은 국내 건설사들 최근에 PF 관련 리스크와 또 대외적인 금리 급등과 건설 경기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최악을 보냈던 이제 건설 관련 원자재 섹터, 기계 섹터 이런 쪽들한테 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다만 뭐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의 기술적 흐름으로 일단 뭐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터닝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확 좋아져서 지금 사자 뭐 이런 의견은 아니시고 좋아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최악의 심리적인 위기는 조금 지나갈 것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해당 섹터를 보시란 말씀이고요.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 관망하는 전략이 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라면은 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200선 강하게 재이탈하거나 또 내지는 뭐 금리, 연준이 금리에 대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긍정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아니야, 우린 그렇지 않아 라는 그런 반론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거나 뭐 아니면 러시아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면은 지금은 최악의 심리적인 구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최대한 좀 활용하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사실 지금 한꺼번에 또 아침에 오르고 나면은 힘듭니다. 이걸 따라 사야 되는 것이냐, 팔아야 되는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는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보유의 측면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기술적인 순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덜 오른 종목들을 참 찾아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솔루션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팔 때는 아니고 보유를 하고 또 종목에 있어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한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